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올리바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음돌봄 사업입니다. 고립 청년 마음돌봄 사업은 대구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제 대구 시민들이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서 청년층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마음돌봄 사업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또 고립 운둔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1대1 심리상담, 주제별 집단상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음돌봄 사업은 올해 초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대1 심리상담, 주제별 집단상담,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9월에서 12월까지 시즌별 모집과 신청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홈페이지와 점프 그리고 SNS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취업이나 타인과의 사회적 교류, 또 그 연령대에 맞는 과업을 잘 이뤄내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고 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도 고립운둔 청년을 위해서 앞서 설명한 마음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분께서는 공감과 위로 또 회복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외부 상담 기관이나 또 사설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적인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돌봄 사업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기존 상담 기관에 부담이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이 쉽고 또 심리상담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음돌봄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년센터 올리바 매니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청년센터에서 심리상담과 과의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오지숙 상담사라고 하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건 지금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심리상담하고 있고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위기상담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심센터의 예방교육 강사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위촉받아가지고 상담 시작하게 되었어요. 상담 내용은 주로 청년 수당 상담 연결형 상담이라고 해서 청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회기에 상담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단회기 상담을 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한 내담자와 5회기 정도로 상담하게 되면 그 사람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자기 고민을 다루게 돼요. 또 과의존 파트에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진로 결정 과정에서 불안하고 이래서 본인이 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에 대한 과의존을 어떻게 좀 제어하고 스스로 좀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거 이제 개인 상담이라고 해요. 개인 상담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하죠. 가장 많은 건 진로와 관련된, 그 다음에 자존감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그 것들 중에 하나가 고립 청년 마음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은둔형으로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모이게 돼요. 2시간을 이렇게 한 10분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좀 더 낮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벌써 2시즌, 그러니까 10분씩 벌써 각각의 세션별로 80분이 벌써 와서 그런 도움을 받고 가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청년에 대한 우울감에 대해서 훨씬 증가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보다도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해마다 청년들이 어떻게 상담의 내용이 좀 바뀌는가를 보면 대학생이든 또 취업을 했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생 같으면 대면 수업이 없어지면서 집단 활동을 좀 덜 하게 되잖아요.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대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혼자만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온 국민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름을 하면서 불안해 했잖아요. 불안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올지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할 때 자기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단절감이 많고, 청년의 경우는 심리적인 이제 조금 독립성이 주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독립과 함께 자기가 오롯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서려고 하는 그 시기인데 이게 조금은 늦춰졌잖아요. 진로도 불확실하고 연결성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저하되고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게 조금은 부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나면 그로 인한 우울감, 불안은 우리의 감정 신호등인데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그게 자기로 향하거나 사회로 향하거나 우리라고 하는 단절감으로 인해서 좀 밖으로 향하지 못하는 게 안으로 향하게 되면 청소년의 경우는 극단적인 자살, 자해, 시도 등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대학생, 청년의 경우는 조금은 통제감이 생겨서 이런 불안함이 좀 덜할 수도 있지만 외부로 향하지 못한 아픔들이 자기 내적으로 향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꼭 자살, 자해까지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경우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우울감에 고립되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아예 내려놓고 이런 문제로 좀 이어지는, 그래서 급증했다라고 하는 건 환경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고 시기적으로도 그런 특성이 청년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자각하고 와요. 왜냐하면 청소년의 경우는 고등학생 이전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가 게임만 해요. 얘가 학교를 안 가요. 그럼 내적 동기보다 외적 동기가 많은데, 청년의 경우는 스스로 판단하는데 판단 주체는 이런 거예요. 청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에 상담을 해야 돼 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 2회기 상담만 그냥 받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와서 한 번에 상담을 할 때 그냥 억지로 오진 않아요. 그 한 번에 인생도 얘기하고 자기 고민도 충분히 얘기하는데, 심화 상담이라고 하는 5번의 상담은 상담에 처음 왔을 때부터 5회기가 진행될 때까지 단기지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까요? 하고 질문하고 상담사와 내담자가 함께 협업을 해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까요? 갑자기 취업을 할 거예요. 갑자기 자존감이 막 상승됐어요까지는 할 수 없지만 스스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싶고 그 얘기를 도움받고 싶은데 확 좋아지진 않지만, 예를 들어 수치화한다고 하면 불안이 너무 심해서 지금 극도의 불안을 100점이라고 하면 현재는 80점인데 상담 마치고 났을 때는 한 50점으로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30점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될까요가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으로 자각하고 오나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우리 청년센터에는 다양한 상담 주제가 있어요. 진로, 주거 문제, 창업 관련. 저는 맡고 있는 게 심리 상담과 과의존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나는 이미 심리 상담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어, 그 중에 과의존에 대해 도움받고 싶어 라고 하니까 훨씬 목표 동기는 분명해서 오신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집단 상담의 경우는
목표를 두 가지로 정해서 하고 있어요. 집단 상담의 경우는 스트레스 대처, 그 다음에 대인 관계 증진. 각 시즌별로 4번의 시즌이 운영이 되는데 시즌별로 10분씩, 그럼 20분씩이 되잖아요. 20분씩 4번이면 80분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 나는 스트레스를 좀 대처하는 걸 혼자 상담하는 건 아니고 나와 비슷하게 고립 은둔형 청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보자. 같이 얘기하면서 대인관계를 좀 증진시켜보자. 그러니까 심리 상담에 오시는 분들, 과의존 상담에 오시는 분들도 나에게 이런 부분 도움받고 싶어요 하고 올 것이고, 집단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다 나같이 고립 은둔형인데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대처받겠구나, 대인관계를 증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저의 자세도 제가 무엇을 주거나 받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한 획이지만 여기에 와서 처음 만난 상담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버텨줄 수 있었던 힘이 뭘까, 충분히 시대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취업률도 저조하고 똑같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취업하려고 해도 훨씬 더 그 문이 좁아지고 달라진 그 중에 굉장히 노력하며 지쳐있기도 하고 버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그래 자기 일을 탓하고 힘들어하는 분에게 상황이 그렇군요, 조금 더 중앙적인 사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버텨왔네요, 버텨올 수 있던 힘이 뭘까요? 를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꽤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그 힘을 발휘해서 또 살아볼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버텨주는 힘이 됐네, 친구가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지금 충분히 버티고 힘들지만 그걸 또 해나가는, 저라면 그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함께하고 그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리고 애써온 자기를 위로하고 함께하고 문 열고 나갔을 때 또 애쓸 거잖아요. 일과 사랑을 찾아서. 근데 이제는 사랑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이분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건 진로 결정일 텐데, 그 결정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 버티는 시간, 힘들지만은 않다가 아니라 힘들 게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 이거니 또 그 힘을 바탕으로 계속 버텨주시고, 힘들 때 이런 심리 상담,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